자, 연산식에서 이제 이것도 행변환 관련된 건데요. 인티저 타입의 자동 변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자료형, 프리미티브 타입, 그 기본 자료형 8가지를 이제 배우셨는데, 정수형과 이제 실수형, 뭐 또 이제 불리언 타입, 논리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형변환을 할 때는요, 불리언 타입은 제외예요. 불리언 타입은 그거는 형변환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둔 게 바이트 타입을 캐릭터 타입으로 바꾸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예외. 그죠? 규칙이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게 달달 외우려고 이게 좀 근데 일단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교재도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산식에서 인티저 타입 자동 변환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 타입 변수. 자, 요것도 이제 그림 좀 그려가면서 볼게요. 위치에 제가 어디서 지금 어디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지 같이 따라 보셔야 되니까. 정수 타입 변수가 이제 산술 연산식에서 피연산자로 사용됐다면 피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자라는 용어가 있고요. 피연산자 있으면 연산자는 이제 계산을 하는 쪽이고요. 피연산자는 계산을 당하는 쪽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1 더하기 2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연산자는 이 더하기 얘가 연산자예요. 얘가 연산자고요. 연산자고 여기서 피연산자라고 하는 거는요. 요 1하고 2 있죠. 1하고 2는 요 가운데 연산자 더하기라는 연산자에 의해서 연산을 덧셈을 당하는 거잖아. 1과 2가 붙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과 2가 이제 요 피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산술식에서 정수 타입 변수가 피연산자로 산술이 이제 사용될 때는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바이트나 숏 타입 변수는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되어서 연산 수행한다. 요거 규칙입니다. 자, 요거 별표. 그래서 연산식에 딱 있는데, 자, 연산식에 보니까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바이트나 숏 타입의 자료형인데 계산하는 그 식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바이트든 숏이든 다 인티저 타입으로 일단은 자동 변환을 시켜버립니다. 자동으로. 무조건 인티저 타입으로 다 바꿔버려요. 바꾼 다음에 연산을 진행합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이것도 규칙이에요. 문법이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더라도 자바가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여기서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바이트 타입이나 숏 타입 변수는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형변환돼서 연산이 된다. 형변환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자, 연산자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요 더하기처럼 요 연산자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빼기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가 될 수 있고 나누기가 될 수도 있고 요거 이제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슬래시가 나누기고 퍼센트 돼 있죠. 이거 배분율 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듈러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값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값 구하는 연산자고요. 그래서 요 자리에 더하기든 빼기든 요런 이제 연산자가 올 수가 있고요. 자, 앞에 뒤에 여기는 이제 피연산자로 돼 있죠. 1, 2처럼 피연산자 값이 오는데 이 피연산자 값이 바이트나 요 바이트나 뭐 여기 이제 캐릭터도 있고요. 뭐 인티저 이렇게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다 연산이 될 때 인티저 타입으로 다 변환이 됩니다. 자동형 변환이 됩니다. 자, 얘도 바이트 여기 자리에 바이트 타입, 캐릭터 타입, 숏 타입 뭐 올 수가 있고요. 인티저 타입 올 수가 있는데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타입의 어떤 값이 있어요. 피연산자 값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인티저 타입으로 일단은 형변에 일어납니다. 자동 변환. 자, 요것도 이제 피연산자죠. 피연산자 바이트든 캐릭터든 숏이든 다 인티저 타입으로 먼저 자동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연산자가 가리키는 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시면은 자, 여기 대입 연산자 사용해서 리절트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죠. 이 연산된 결과값은 인티저 값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도 인티저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의 타입도 인티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게 실제 이제 이렇게 계산된 결과값 타입하고요. 내가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해야 되는데 이 변수의 타입하고 이걸 못 맞추셔가지고 계속 오류를 내세요. 이 타입이 안 맞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리터럴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변수 선언할 때 이 타입이 규칙이 맞아야 돼요. 이게 어긋나면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바이트 타입의 x 변수 10을 집어넣고요. 바이트 타입의 y 변수 20을 집어넣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났다네요. 뭐예요? x와 y를 더해라 라고 해서요. 그 결과값을 어떻게 리절트에 저장하는데 리절트 타입을 바이트라고 했죠. 왜 에러가 났을까요? 예, 요 규칙 때문에 그래요. 바이트 타입. 그래서 바이트 타입 더하기 바이트 타입인데 이 바이트 타입이 뭘로 바뀐다? 일단은 인티저 타입으로 바뀐다는 거죠. 인티저 타입 더하기 인티저 타입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인티저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 저장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트 타입의 리절트라는 변수에 저장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라고 되니까 이게 이제 문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는지는 방금 설명드린 규칙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서 실행하면 얘는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얘는 실행이 안 돼. 이렇게 하는 이 코드는 쓸 수 없는 코드예요. 그래서 문법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시면 이런 코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료용 제가 설명드릴 때 하나하나 제가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복습을 하셔야 돼요.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타입 변수가 피는사조 사용된 경우 자 x도 10이고 y도 10인데 다 인티저 타입이에요. 그러면 인티저 타입은 이제 연산할 때 따로 행분하는 건 없어요. 그 자체로 그냥 인티저 값 더하기 인티저 값 하기 때문에 인티저 변수 그냥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트 변수가 피는사조로 사용이 되면 변수 값은 인티저 값으로 변환이 되고 결과 값도 바이트 변수가 아닌 인티저 값에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게 이제 위에 요거 설명입니다. 설명. 요거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식에 보시면 자 x라는 바이트 타입의 변수와 y라는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 어떤 값이 있어서 덧셈 연산을 연산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이트 타입의 값으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인티저 타입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x 변수를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변환하고 y 변수의 값도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 변환을 해서 인티저 값 더하기 인티저 값을 수행해서 결과는 인티저 2번 이제 여기 이제 더하기 연산 이렇게 합니다. 인티저 더하기 인티저에서 인티저 값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의 타입도 이렇게 인티저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타입 변환하기라고 나오는데 스트링은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죠. 문자열. 그래서 스트링 타입이 있는데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하고 싶다. 스트링 타입이 있는데 쇼트 타입으로 변환하고 싶다. 스트링 타입이 있는데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하고 싶다. 스트링 타입이 있는데 문자리죠. 문자와 스트링 타입이라는 게 문자를 롱 타입으로 변환하고 싶다. 스트링 타입을 플롯 타입으로 변환하고 싶다. 스트링 타입을 더블 타입으로 변환하고 싶다. 스트링 타입을 불리언 타입 변환하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답이에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은 똑같고요. 자, 스트링 타입에 일단 str에는 변수에다가 문자 10을 집어넣었죠. 이게 숫자 10이 아니고 산수 연산할 수 없는 그냥 문자열이에요. 그냥 10이라는 문자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문자열을 바이트 타입의 정수 타입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자열 타입인데 숫자 정수 타입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요 str이라는 변수, 요 변수를요. 자, 요 str에는 변수 여기 이제 1010이라는 문자에 들어있죠. 얘를 바이트 클래스에 pass 바이트라는 메소드의 값으로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 요 pass 바이트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요 str 변수 안에 있는 값이 바이트 정수 값으로 바뀌어가지고 리턴이 됩니다. 요 자리에. 그러면 요 이제 요게 하나 이제 수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트 정수 값이 여기에 계산된 결과값이 나오면 그 값을 value라는 바이트 타입의 이제 변수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패턴이 똑같죠. 자, short 자, 이 타입으로 자 정수형이죠. 스트링 문자열 200이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얘를 정수값으로 바꿔라, 숫자로 바꿔라, 문자열이 아니라. 그러면 short라는 이게 이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래퍼 클래스라고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바이트 클래스의 pass 바이트, short 클래스의 pass short. 자, 요거 이제 메서드라고 하고요. 점 하고요. 여기 구분자라고 하고요. 뒤에
점 연산자 구분자라고 하고 요 뒤에 이제 파스 숏 다음에 소갈로 열고 닫고 여기 또 요 str 안에 있는 요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던져주죠. 문자열 200을 쇼트 정수 타입으로 변화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이 자리에는 정수값이 쇼트 타입의 정수값이 리턴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을 value라는 쇼트 타입의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좀 길다, 그죠? 1, 10, 100, 1000만, 10만, 30만. 30만, 이게 숫자는 문자열입니다, 문자. 문자열을 정수값으로 바꿔라는 거죠.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라. 그러면 인티저라고 하는 래퍼 클래스에 parseI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메소드의 재료를 이렇게 str 변수, 요 안에 있는 값을 재료를 이렇게 던져주면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주면 요 값을 처리해서 인티저 값으로 리턴을 해주면 여기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long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 long 타입 정수 값으로 변하는 이제 문자열이 여기 str이 이제 저장이 되고요. 요 str을 long 이라는 래퍼 클래스에 pass long이라는 메소드 매개 변수 값으로 str이라는 변수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을요 long 타입의 정수값으로 변환해서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반환된 그 값을 value라는 long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수 타입으로 string 문자열을요, 문자열을 정수값으로 변환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플롯 타입, 더블 타입, 요건 이제 실수형이죠. 요거는 이제 소수점이 있습니다. 12.345라는 문자열인데 요거는 이제 플롯 타입 바꾼다 하면 plot.parseplot 해가지고요. 이 str 값을 던져주게 되면 12.345라는 실수값이 플롯 타입의 실수값이 만들어져서 여기 이제 대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타입 바꾸는 거. 요거는 이제 더블이라는 래퍼 클래스의 pass 더블 사용했어요. 요 12.34 똑같은데 요 문자를 넣어주면 더블 타입의 12.34라는 실수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 값을 이렇게 이제 더블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rue false 논리 값인데 이게 이제 큰 따옴표, 쌍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문자이겠죠. 문자 리터이겠죠. 이 문자 값을요 불리언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불리언 클래스에 불리언 래퍼 클래스에 pass 불리언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 저장되어 있는 변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불리언 값으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 값을 이렇게 불리언 타입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다른 자료형으로 뭐 정수형이든 실수형이든 불리언 논리형이든 이런 이제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래퍼 클래스와 이런 이제 메소드 pass byte, pass short, pass integer, pass long, pass float, pass double, 다음에 pass boolean. 자, 이런 이제 메소드를 사용해서 기본 자료형, 스트링 타입을 기본 자료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본 타입의 값을 문자열 형태로 바꾸는 거 역으로. 이 뒤에 있는 값을요, 문자열, 스트링 타입으로 바꿀 때는요, 스트링 클래스에 value of를 쓰시면 됩니다. value of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문자열 형태로 이 숫자나 뭐 정수, 실수, 그다음에 논리 요 값을요,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쌍따옴표 앞뒤에 붙어 있는 문자 리터럴로 바꾸고 싶다 하면 스트링 클래스의 value of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 뭐 선언하는 거, 변수 이제 타입도 필요하고 변수 이름 지정하는 거 있는데 변수 이름 지정하는 거 실습에 또 자세히 또 봐야 되는 내용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형변화, 자동 형변화, 강제 형변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형변화를 할 때 캐스팅 연산자로 해서 뭐 그런 거 이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안에서 인티저보다 작은 이제 그 타입, 바이트나 숏 타입은 인티저 타입으로 자동으로 형변환돼서 연산을 하게 된다. 이런 이제 규칙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문자열을 기본 자료형으로 기본 자료형을 문자 열형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봤어요. 메소드라는 건 이제 그것도 이제 저 뒤에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변환할 수 있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변수 범위를 나타내는 중괄로 블락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뭐 이런 거 이제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뭐 어떤 대표를 뽑을 때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대표 선수입니까? 대표 선수 맞고 대통령이죠. 대한민국의 전 영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그럼 얘 중구 구청장이다. 그러면 여기 중구 구청장이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시장한테 야 이번에 요 한강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예산 얼마 투입하고 막 시킬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네. 그래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대통령이 되느냐 구청장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변수도 전역 변수냐 지역 변수냐에 따라 가지고 사용되는 범위가 달라져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안에 코드들이 쫙 사용이 되면요 전 영역에 대해서 다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그 참조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고요. 전역 변수는 전체 코드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접근해서. 근데 지역 변수는 해당 그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특정 블럭 여기서는 이제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죠. 그 변수가 선언되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지 그 블럭을 벗어난 부분에서는 없어져 버려요. 접근을 못합니다. 네, 영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문, 반문문, 중괄로 블럭 내에 선언된 변수는 중괄로 블럭 내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는 거는 요건 이제 지역 변수 쪽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if 아직 안 배웠어요. 조건문 블럭 안에서 만약에 인티저 바2 이건 알죠 뭔지. 예. 정수형 타입의 변수 바2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한 건데 얘는 어디에 쓰면 쓴다? 예. 얘를 둘러싸고 있는 중괄로 뭡니까?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얘는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if라고 하는 조건문 블럭 안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역 변수. 그래서 이 바2라는 거는 요 안에서만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포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럭을 쓰는데 이거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인데 아직 안 배웠어요. 만약에 포문 블럭 안에 이렇게 인티저 바3이라는 인티저 타입 변수를 선언했으면 요 바3도요 요 포 블럭 안에서만 사용되지 바깥쪽에서는 이 바3이라는 인티저 타입 변수를 쓸 수가 없어요. 사라집니다. 네.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 메인 메소드 블럭이죠. 요거 public static void 메인 메소드 블럭 여기 메인 메소드 블럭 여기 블럭 열고 나서 여기 이제 지금 인티저 바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는 바1은요 if라는 블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for라고 하는 블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이 if 블럭과 for 블럭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선언된 변수는요 안쪽 블럭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전역 변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우리 실습할 때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코드를 이제 작성한 다음에 결과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앞에서 다뤘던 거예요. println 어디서 봤죠? system.out.println 우리 출력문 만들 때 요 코드 있었죠? 메소드라고 하는 거. println 메소드는 자 어떤 이제 리터럴 값도 되고요, 변수 값도 되고요, 어떤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터미널에다가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system.out.println이라는 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println이라는 요게 이제 메소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소드. 메서드 혹은 여기에서는 메소드라고 되어 있죠. 교재에 따라서 메서드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고요. 메소드. 그래서 출력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println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print하고 새로운 라인으로 바꿔라 하는 println을 사용했어요. 이거 외에도 print라는 메소드와 printf, f가 포맷입니다. 그래서 포맷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출력하는 게 있어요. 형식을 주고. 그래서 프린트와 printf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 이제 처음 이제 예제에서 할 때는 이 println이라는 메소드 쓰고요. 괄호 안에 요 부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괄호 안에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주면은 이걸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
출력한 다음에 행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기능 중에 요 이제 프린터 ln은 이 ln이라는 게 새로운 뉴 라인, 새로운 라인으로 바꾸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 다음에 줄을 바꿔줍니다. 예. 근데 줄을 안 바꾸는 출력문도 있어요. 프린트. 예, 프린터는 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 다음에 행을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행은. 그래서 줄을 바꾸고 싫으면 그 다음 내용을 출력할 때 줄을 바꾸지 않고 이어서 그냥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라는 메소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리, 형식을 정해주고 출력하려면 프린트 F, 요것도 이제 C 언어에 이런 게 있어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포맷 문자라고 했어요. 그 포맷 문자 이용해서 형식을 이렇게 앞에 정해주고요. 포맷 문자에 이제 출력할 값을 이렇게 뒤에 이제 정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요 형식에 맞도록 형식에 맞춰서 출력해 줍니다. 프린트 F. 그래서 프린트 F라는 요 메서드는요, 문자열 요 아래 형식 문자열이라고 하는 요 문자열에 퍼센트와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변환 문자, 포맷 문자 혹은 변환 문자 하는데 이런 포맷 문자, 변환 문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필수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요 형식 이렇게 보시면 형식 문자 열 안에 어떤 이제 자 코드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다음에 argument index 요 대괄호가 있다는 얘기는요, 옵션입니다. 옵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음에 플래그가 올 수가 있고요. 이제 값이 순번이고, 그다음에 플래그 백이나 0이라는 플래그가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with 요거는 이제 자릿수 폭, 값을 출력할 때 폭 지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점 precision, 이건 이제 소수 자릿수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요 변환 문자를 넣어 주는데, 변환 문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수를 의미하는 거, 실수를 의미하는 거, 문자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포맷 문자를 주고 그 형식대로 출력할 수 있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는 이제 또 이제 처리도 필요한데, 그거 이제 하실 때 요런 이제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또 씁니다. 그래서 스캐너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용만 하면 돼요. 스캐너라고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일단 이런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객체 생성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은 저기 뒷장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면 이 기능이 필요해. 그래서 100% 이해를 안 되더라도요, 코드 보시면 이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타입 변수, 참조 변수라고 하는데, 스캐너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U 키워드, U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자라는 걸 이용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캐너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객체를 이 참조 변수 스캐너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 스캐너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힙 영역에 메모리 영역에 힙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에 만들어진 스캐너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값을, 메모리 주소값을 요 참조 변수에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캐너 객체를 만들 때 new라는 키워드와 요 이제 stem.in이라는 그 필드 값을 넣어주시면은 스캐너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형식이에요. 코드상에 이런 게 들어가면 키보드로부터 뭔가 값을 입력받는 처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키보드에 입력한 값을 읽어드리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캐너라는 요거 이제 요거고요. 참조 변수. 우리가 이제 객체 이름이라고도 하고요. 참조 변수. 스캐너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변수고요. 점 한 다음에 next line이라고 있죠. 한 줄 전체 읽어드리는 겁니다. 키보드로 입력한 한 줄 전체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next line을 실행하게 되면 키보드로 입력된 내용을 문자열로 읽고 좌측 요 스트링 좌측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그 읽어드린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객체에 next line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키보드로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딱 치면요,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 문자열을요 여기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고요. input data라는 변수에다가 키보드로 이제 입력한 문자열을 담아줍니다. 예, 이제 이렇게 코드를 사용해서 키보드로 뭔가를 값을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